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수요일 3대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1.84%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57%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2.59%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1월 저점보다 이제 더 낮아졌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월 저점보다도 더 낮아진 수준인데요. 네, 오늘 증시 업종별로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소비재와 기술주의 낙폭이 컸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장 대비 이제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다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존 역시 3.54% 하락을 하면서 이제 2,900달러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크게 시장을 놀래킬 만한 새로운 이슈는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현재 행위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도 조금 난망해진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국방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러시아 이제 군대가 80%가 이제 공격 대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동부 보더 지역에 있는 폭격을 받은 집인데요. 참 계속해서 이제 동부 지역에는 이런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끔찍하죠.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실제 공격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실제로 전쟁이 전면적이니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실제 그런 공격에 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에 그 친러시아 반군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체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긴급 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예비군이 동원되고 또 모든 시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이제 러시아는 이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로 진입할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서방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두 번째 제재 발표를 했습니다.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에 대한 생션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실제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또 제재까지 또 미국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우크라 전후는 확실히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1월에 있었던 폭락장에 나타났었던 저점을 갈아치우고 거의 3대 지수가 1년 내 최저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전문가 멘트인데요. 이제 오한다의 전문가는 이제 금융 시장은 have a clear answer on whether Russia-Ukraine crisis will have a diplomatic solution or regional warfare.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확실성의 최고조 상태라는 거죠. 전쟁이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외교적인 해결을 맞든지 혹은 실제로 어떤 지역적인 국지전이 펼쳐지든지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네, 다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군사적인 위기, 이런 이벤트는 시장의 변동성을 다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단기간에 어떤 저점을 형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심지어 그것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변수를 제기를 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이제 주가는
주가는 좀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또 주식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실제로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채권 시장도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채권 가격에 반영을 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사이에 이 스프레드죠. 격차는 37bp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장기 채권 금리보다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단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장기 채권의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의 전조로 많이 알려진 신호입니다. 채권 수익률 플래트닝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 우려가 경기 침체 가능성과 또 이런 인플레를 싸우고 있는 연준의 긴축까지 더해져서 시장이 극심하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네,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주가가 1월에 기록했던 1월의 폭락장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오늘 이제 S&P 500 지수를 제외하고는 1월 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 스톡톤이라는 기술적 전문가의 분석인데요. 무서운 재시험. 네, 기술적으로 봐도 이제 시장은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멘텀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가늠하는 여러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시장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4,200을 하단 저항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중기적인 하단 저항으로 보고 이 선이 뚫리면 4,000까지 이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S&P 500이 헤드앤숄더 패턴, 기술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조금 하향 이탈하는 추세가 이제 관측된다라는 IB 보고서도 나왔었죠. 이제 많은 기술적 전문가들이 이제 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하방을 촉발할 그 정도의 모멘텀이 지금 관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지금이 주가의 바닥이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요. 이 기술적 분석가에 따르면 이제 지금 1월에 저점까지 위협을 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저점에 근접한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we're close to bottoming out. 저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저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하락이 흘러내리고 있는 이 하락이 1월에 나타났던 극도의 공포 심리에 기반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일시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이제 주가가 이번 주에 하방을 확인한 다음에 3월에 이제 March Rally, 3월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오전 장중에는 이렇게 비슷한 심리 때문인지 저가 매수세가 상당수 유입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우려가 시장의 극도의 공포를 촉발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 말고도 우리에게는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인플레 같은 다른 많은 문제가 산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수준이 주가의 저점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인데요. 이제 네, S&P 500이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했고 어제, 그리고 이날도 조정장이 더 심화되면서 buying opportunity,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 조정장으로 들어간 것은 1980년대 이후 33번째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이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S&P 500 지수가 이제 조정장이 우선 시작되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1년 후를 봤을 때 90% 정도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높은 수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뭐 언급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IB들도 주식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면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투자자들한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IB 두 군데는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빵 주식, 뭐 메타 플랫폼스, 애플, 넷플릭스와 이제 구글 이 네 가지 고성장 기술주죠. 이 네 기술주는 아직 저점이 아니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빵 주식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대비로도 더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메타는 이제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 36%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이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올해 들어서 7%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모두 올해 들어서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보다 부진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제 JP 모건의 생각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빵 주식 고성장 기술주의 하락은 향후 이 기업들이 미래에 부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덜 반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향후에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 빵 주식의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썼죠. 이제 최근에 기술 성장주의 하락으로 이런 빵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they are still not completely cheap. 아직 그렇게 완전히 싼 상태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채권 수익률이 이제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 10년간 있었던 저금리 환경이 지금 변화하는 상황이고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준이 긴축을 이제 다시 단행을 하는 코로나 이후로 그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전환을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크라이시스와 또 연준의 긴축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stick to the fundamental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인데요. 네, 이제 뭐 추천한 종목 중에 찰스 슈왑 금융주죠. 금융주라든지 쉐브론 에너지주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위기가 심화를 하면서 어쨌든 연준이 3월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난주까지만 해도 3월에 50bp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힘을 얻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의견은 조금 많이 시장에서 수그러든 상태이고요. 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3월 금리 인상에서 25bp, 그러니까 한 번의 금리 상승을 관측한 참가자들이 63.4%로 이제 50bp의 극단적인 금리 상승을 예상한 참가자보다 이제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네, CNBC 기사인데요. 이제 마켓 프라이싱은 이제 pullback 좀 물러섰다고 얘기를 했죠. Regarding the pace of increase, 그러니까 금리 상승의 속도에서 조금 이제 뒷걸음질을 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3대 주가 지수가 뭐 1월 저점도 뚫고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찾을지 혹은 아니면은 추가로 더 하방 모멘텀을 받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계속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소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이슈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